여기 앞자리에 조금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구님, 네? 명수 씨는 어디 가셨어요? 아, 그쪽으로 가실까요? 거기 와 있으면 우중충합니까, 자리가 좀? 앞으로 좀 앉아주시고. 네. 우중충한 자리 앉지 말고 오늘 우리가 성주촛불 619회 차입니다. 그죠? 619회 차인데 오늘 좀 독특하게 북 콘서트도 아니고 토크 콘서트도 아니고 그래서 책 살짝 섞고 또 그 다음에 말 많이 섞는 북 콘서트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예. 자, 지금부터 북톡 콘서트 성주는 이렇게 말했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금 노래는 귀에 매우 익은 음악일 겁니다. 제목은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라는 교향곡의 앞부분입니다. 아마 슈트라우스가 이 노래를 만들 때 이 부분은 니체의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대. 짜라투스트라가 산 위의 동굴에서 인간이 사는 세상으로 내려올 때 그 장면을 아마 음악으로 만든 것 같습니다. 성주촛불일기는 우리들 많이 아실 겁니다. 그죠? 뭐 실제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이기도 하고 싸웠던 길이기도 하고. 그런데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책은 이야기는 사실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죠?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지만 그 내용을 또 읽어본 분들도 있고 또 안 읽어본 분들도 있고, 읽어봤는데 아까 우리 김충환 위원장님 사모님께서는 20살 때 읽으셨답니다. 그래서 매우 까마득해서 뭔 내용인지가 하나도 생각이 안 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그 짜라투스트라에 나오는 초인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초인. 독일어로는 위버 맨시라고 합니다. 위버란 말은 극복했다는 말이고, 극복한다는 말이고, 맨시라는 말은 인간이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이것들을 보면서 초인이라는 말은 사실은 그렇게 잘된 번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 앉으십시오, 어머니. 그래서 초인이란 말은 우리 좀 들어본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뭐냐면은 이육사 시의 광야라는 시가 있을 겁니다. 청고의 세월이 지나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육사도 아마 니체를 많이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중국의 루신하고 교류를 가지면서 거기로부터 니체를 배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초인이라는 말은 우리가 인간을 초월적 존재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그런 것보다는 인간을 극복한 존재,
여기서 인간이라고 말할 때는 신의 죽음을 불러온 인간을 이야기합니다. 하도 찌질해서 못나서 신이 그 인간을 보고 비참해서 울다가 지쳐서 신을 죽었다 그럽니다. 그런 존재, 인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인간을 극복했다는 말은 또 한편으로 신의 죽음도 이야기합니다. 왜 자라투스트라냐 그러냐면은 우리 영어식 발음은 조로아스터라고 합니다. 조로아스터. 독일식 발음은 자라투스트라고. 조로아스터교라는 말을 혹시 들어봤죠? 배화교입니다. 불을 숭상하죠. 불을 숭상하죠. 근데 우리 인간에게 불을 선물한 신이 있습니다. 프로메테우스. 이 죄로 제우스의 노염을 사서 낮에는 독수리로부터 간을 쪼이는 이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매우 바보 같은 짓을 했죠. 이버맨시란 이렇게 찌질하고 못난 인간을 극복했지만 또다시 이렇게 간을 쪼여야 하는 어떻게 보면 매우 못난 존재를 바로 이버맨시라고 합니다. 우리 성주투쟁을 하면서 우리들이 걸어온 길들도 어쩌면 이가 매우 많이 닮았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여러 가지를 그런 길들을 극복해왔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는 왜 돈도 안 되는 저 짓을 계속하고 있지? 왜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일들을 하고 있지?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런 인물들은 참 많죠. 전태일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전태일이 만든 모임이 바로 바보회입니다. 그리고 또 바보란 별명이 붙어있는 또 분이 있습니다. 바보 노무현이죠. 좀 제 개인적으로는 노무현 대통령 적극적 지지자는 아닙니다만 또 그분 역시도 여러 가지 그런 면에서 좀 바보 같은 삶을 또 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김창숙 우리 성주가 낳은 아주 탁월한 인물인 김창숙 선생의 삼국트리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 외에 많은 독립운동가들, 그 다음에 또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웠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바보 같은 삶들을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현명한 자들이 세상을 바꾸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현명하면은 세상을 잘 살아가는 법을 오히려 가르쳐주고 배우게 하고 이 세상에 적응해서 살아가도록 한다고 합니다. 전문가들, 철학자들, 지식인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현명한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런 우리같이 바보같이 살아온 우리들의 투쟁과 삶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그 첫 곡지로 우리가 사도투쟁 7월 13일부터 시작했는데 2016년 7월 13일부터 시작했는데 이때 왜 그때 우리가 어떻게 투쟁에 임했었지 들어왔었지 그 이후 왜 투쟁에 들어왔는지 이런 이야기를 한번 진행해 볼까 합니다. 우리 김청환 위원장님부터 한번 그 이야기 한번 살살 꺼내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어려운 이야기를 많이 해서 막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데 갑자기 또 투쟁 이야기를 하라고 하시네요. 7월 13일은 저는 그 며칠 전에 제가 사드가 성죽하는 이야기가 언론에 막 나오기 시작할 때부터 알았는데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성주 배치가 결정되고 난 뒤에 주민들이 군청 앞에서 모여서 막 이렇게 하는데 저는 나서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놀랬죠. 성주의 주민들이 막 몇천 명이 나와서 군청에서 촛불 들고 구호 외치고 했는데 사실 놀랬습니다. 성곽숲에서 5천 명 모였을 때도 뒤에 제가 오늘 우리 칼가리 아저씨 사드 배치 결사반대라고 들고 있는 저도 들고 뒤에 서 있으면서 봤지만은 제 자신이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보다도 그 당시에는 그냥 성주 주민들의 그 움직임에 놀라움으로 그냥 와 이런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 이제 이 주민들하고 대면하게 된 게 3월 17일쯤 됐을 거예요. 그때 처음 제가 그때 이재동 회장님이 사회를 보고 있었는데 발언할 사람은 언제든지 나오라 그래서 쫓아나갔더니만은 신청하고 나와야 된다 그래서 다시 돌아올 수 없어서 서 있다가 이재동 회장이 마이크 안 주고 한참 버티다가 어쩔 수 없이 마이크를 줘서 연설했는 그 기억이 강하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주민들과 함께 뭔가를 이렇게 나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서 초기에 고민은 조금 제가 망설였던 게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한번 이제 결심하고 난 뒤부터는 여러분과 함께 지금까지 달려왔는 것입니다. 많은 생각이 떠오르는데 차츰차츰 이야기하도록 하죠. 예. 우리가 투쟁을 하면서 이 투쟁의 이 전투력이 상당했던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이 또 우리 배장군이라고 불리는 우리 미영 씨의 한번 그 당시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서 예. 조금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예. 하면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미영입니다. 네, 저는 박수도 나오네요. 인사 한번 나오고 싶어서 인사했습니다. 네, 저는 다른 많은 분들도 적극적으로 많이 하셨는데 저는 그때 제 심정은 그랬어요. 그냥 애들 있는데 그게 오면 어떡하나 이 생각이 제일 컸고 그거 말고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 속에 감춰져 있던 의뢰 분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도 우리를 무시해 뭐 이런 의뢰 분노가 가득 차 있긴 있었는데 이거를 표현할 줄 모르고 분노를 표출할 줄 모르다가 그때가 계기가 돼서 한꺼번에 이렇게 확 터져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투쟁위도 제가 그냥 제 발로 찾아가가 저 뭐라도 좀 시켜주세요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때도 사실은 투쟁위라고 군청에서 구성된 그 사람들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제 눈으로 보고 제 눈으로 뭔가를 좀 확인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커서 거기 가가지고 뭐라도 좀 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아이들 생각 제일 컸고 그 다음에는 저희를 무시하는 미국과 정부와 이런 그 갑들이 너무 좀 제가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분노, 그들에 대한 분노가 그렇게 저를 앞뒤 안 보고 덤비게 만들었던 동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몸속에 숨기져 있는 싸움닭의 본능 그런 없었어요. 네, 그거는 소설에서 좀 많이 말했던 것 같아요. 예, 5.18 같은 경우 때도 보면은 저 같은 경우 5.18 경험했지만은 제가 이제 나중에 고민하면서 보니까는 그 자료집들 쭉 읽어봤거든요 한번. 그런데 의외로 그런 그 인터뷰 내용에 그런 게 많더라고요. 왜 투쟁에 참여하게 됐는가라고 이야기하니까는 자기도 모르게 와보니까 그 엄중화 중에도 뭔가 재밌을 것 같아서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의외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엄중화 나중에도. 그리고 그래 이 투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매력, 마력 이런 것들이 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도 투쟁 이제 우리가 사드 투쟁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발견하려고 많이 좀 한번 노력했어요. 옛날에 1318 저희 그 촛불 그 소식지에 이름을 잊어먹었는데 할머니의 내용에도 할머니 인터뷰 기사에도 그런 내용이 사실 있었지요. 예. 오늘은 또 이렇게 우리가 사드 투쟁을 하면서 사드 투쟁에도 직접적으로 참여를 하지 않았었지만 그 가족으로서 또 참여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보면은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저 형님 아버지가 민주화 운동을 한다고 해서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셨겠어요. 어머니 심정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런 와중이면 어머니도 시간이 내가 하는 활동을 행동을 이렇게 응원할 만도 하지만 항상 조금씩 발목을 잡으셨어요.
항상 발목을 잡으셨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어머니의 당연한 심정이라고 생각해요. 김충원 위원장님의 부모님도 아마 마찬가지였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상화 씨 같은 경우, 우리 임숙 씨의 부근인 김상화 씨 같은 경우 열심히 나와서 활동을 했어요. 근데 제천의 깜깜한 외딴 집에 우리 임숙 씨는 홀로 남으셨죠. 그렇죠. 홀로 남으셨죠. 그때의 심정이라든지 그런 것들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손임숙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오늘 주제가 짜라투스트 하길래 아침에 나올 때 저희 신랑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보, 나는 짜로 시작하는 건 짜짜로니와 짜파게티밖에 모르는데 짜라투스트가 뭐야? 걱정하지 말라고 그냥 남편 욕하고 나오라고 신랑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마침 질문이었는데 처음에 그때가 2016년도였어요. 그때 저희 애들이 4살, 7살 그때였는데 그때 이제 범민군민 걸기대회에서 성박숲에서 할 때 그때 저가 신랑이랑 같이 그 장면을 봤었거든요. 보고 어떻게 여보 이제 우리 여기 평생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그런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나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사실. 근데 어느 날 신랑이 그 햄버거 가게 거기서 같이 햄버거를 사주면서 신랑이 그러더라고요. 여보 나 이거 사드 투쟁에 좀 적극적으로 나가서도 될까? 라고 그렇게 묻길래 제가 첫 마디가 왜 꼭 당신이어야 돼? 제가 그랬었거든요 사실. 왜 여보보다 당신보다 더 훌륭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왜 꼭 당신이 나서야 돼? 그래서 발목을 잡았어요 처음부터 사실. 근데 어느 날부터 신랑이 집에 들어오는 횟수가 좀 뜸해지고 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신랑 얘기를 하면 삐 철해서 여기서 방송 불가예요 사실. 방송 불가인데 이거 힘이 없어요. 네 그래요. 근데 조금 순화해서 그러면 저희 신랑이 투쟁을 위해서 백수가 됐어요. 네 이제 상추 배달하면서 정말 열심히 살고 있었는데 이 투쟁을 위해서 백수가 돼서 저는 덕분에 아이들과 살기 위한 그런 투쟁을 시작하게 됐거든요. 매일 울었어요 사실. 왜 꼭 당신이 이래야 돼? 당신이 아니더라도 이런 분들이 많은데 저희 신랑이 지금 톡을 막 올리고 댓글 달고 있나 봐요. 댓글 안 달아요. 댓글은 안 달아. 네. 보고. 사실은 저도 동참하고 싶은 마음은 정말 컸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마음 한켠에 죄책감 나가지 못하는 그런 죄책감도 가지고 있었지만 저는 또 저희 아이들과 또 살아야 되잖아요. 이 사드 배치 반대하는 이유도 살기 위한 건데 저희 신랑은 만사를 다 제쳐두고 거기에만 너무 몰두하니까 그렇게 밉더라고요. 정말 왜 월급쟁이들이 가슴 한켠에 이 사표를 품고 있다는데 저는 정말 이 칼을 감과 동시에 이혼 서류를 집에 들어올 때마다 매일 내밀었어요. 도장 찍자. 그렇게. 근데 지금에서 보면 저는 사실은 집회를 정말 이 10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 덕분에 신랑 덕분에 사드 덕분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이렇게 정말 좋으신 분들 만나게 돼서 지금 생각하면 정말 다행이다, 좋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저기 우리 이강태님의 어머님도 와 계신데 사실은 어머님도 좀 비슷한 심정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이러면 대충 하고 이제 그만해야 되는데 저 이강태란 인간이 계속 하고 있으니 그것도 또 이 메인 사회자로 해가지고 계속 무대에 올라와 있으니 또 어머니 마음에 또 한편 또 속도 타고 이런 것들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저는 사실은 임숙 씨 이야기 끝나고 나면은 우리 김상화 씨가 와 있으면은 막 욕을 해주려고 그랬어요. 왜 하면서. 근데 알고 이게 안 나타나네요, 오늘. 시청 중이에요? 똑바로 들으세요.
그래서 하면 안 됩니다. 예. 사실은 임숙 씨와 상아 씨가 사실 사두 투쟁하는 동안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힘듦도 있었고, 특히 부부간에. 근데 이 두 사람이 만나는, 견우와 직녀가 만나려면 뭐가 필요하죠? 오작교가 필요하죠. 우리들에게 또 어쩌면 이런 오작교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죠? 그 오작교가 무엇일까? 나중에 또 이야기 한번 해보고, 또 우리들과 이 저희들은 사실은 사두 투쟁하는 것들이라는 낙인도 찍혀 있지만, 저희들과 또 성주 주민들이 만날 수 있는 오작교는 또 무엇일까? 그죠? 이런 것들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래 한 곡 부탁드릴까요? 예. 아름다운 것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싸다는 것들로 바꿔버려.
네, 우리가 619회차까지 이 집회를 하면서 너무나 많은 사실은 문화 공연들, 음악, 노래 공연 또는 다른 예술 공연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전영미님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이 음악이라든지 예술 같은 걸 가지고 추쟁에 참여한다는 게 어떤 것일까? 뭐 이거 조금 까다롭죠, 그죠? 네, 근데 뭐 노래하면 그 음악 우리 무대에서 노래하면서 들었던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뭐 자연스럽고 쉽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기획안을 오늘 처음 봤거든요. 미리 올라와 있었는데 이제서야 하기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 노래로 집회를 참여한다는 것에 대한 의미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노래나 문화가 가지고 있는 힘은 사람을 행복하게도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지만 사람의 동력을 부추기는 역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처음 사드가 터졌을 때 우리 모두의 마음은 지금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아름다운 것들 속에 나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사라지는 그런 막막함과 어둠과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던 그런 마음이었을 텐데 그런 마음을 우리 문화 이렇게 저희가 노래하면서 뭐 좀 이렇게 그런 마음들을 확인시키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런 마음 속에서 또 희망을 찾아가기도 하고 또 투쟁 그네는 아니다 기억나시죠, 그죠? 네, 아니다라는 것들을 얘기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또 우리 속에 있는 마음들을 이야기하면서 투쟁 속의 희망을 찾아가는 그런 역할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래의 힘 또는 예술의 힘들은 상당히 강한 것 같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노래를 부르면서 그런 것들이 우리 내부의 무의식을 또 결정해 주기도 합니다. 자꾸 부르다 보면 그 우리의 어떤 체화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도 모르게 그 노래에 따라서 사고하게 되고 행동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가 예술가 또 어떤 면에서는 좋기도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노래라든지 문화 예술들을 또 이렇게 좀 고민하고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니다 자꾸 하니까 또 아닌 게 되잖아요, 그죠? 뭐 아니다 그네는 아니다 자꾸 하다 보니까 그네는 아닌 게 되기도 하는 노래의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진짜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진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고비도 넘어오고 또는 또 공권력과 맞붙어 또 몸으로 싸우기도 하고 진짜 많은 다양한 일들이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내부에서의 갈등들도 있었고 또 그것들을 치유하는 과정 속에서 또 우리가 겪는 아픔과 슬픔들도 있었고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우리가 서로가 이렇게 좀 강하게 기억에 남았던 것들 이런 것들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일단 우리 천남수 선생님 한번 이야기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글쎄요, 너무 생각나는 게 많아가지고 뭘부터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아까 임숙 씨 얘기할 때 상은 씨하고 부부 갈등 얘기를 먼저 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저는 바뀐 입장에서 제가 가정주부로서 밖을 나가고 그 가정을 저희 아저씨가 지키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 힘들었던 거는 물론 이 사드라는 거 엄청난 저는 투쟁을 해본 적도 없고 제 주변에 물론 이 지인들이 아주 투쟁에 열심히 하신 분들이 이재동 씨나 그리고 늘 제 옆에서 거의 10년을 세뇌를 시켜주신 전영미 씨가 있었어요. 그래 하지만 워낙에 이런 쪽으로는 저희가 항상 정치 얘기, 군대 얘기 이런 얘기는 삼가하자라고 못을 박아놓은 상태여서 근데
막상 이 어려움이 닥쳤을 때 제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전영미 씨고 이재동 씨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일단은 저도 제 속에 그런 투쟁의 열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하고 일단 나오기 시작했어요. 나오기 시작했는데 저희 집에서 아이들이나 저희 아저씨가 굉장히 힘들어했었어요. 왜냐면 안 그러던 사람이 뭔가에 혼이 빠져 있으니까 처음에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이 사드를 반대했던 게 분위기가 이상한 쪽으로 흘려서 우리 가정이 지켜져야지만 되겠다 뭐 이런 임숙 씨 얘기처럼 저희 아저씨가 그 똑같은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혼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사드 반대 집회를 나갈 것 같으면 이혼 도장을 찍고 나가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했던 행동들은 그때 당시에는 제가 안 나가면 이 성주가 무너질 것 같았었어요. 제 마음에. 그래서 과감하게 이혼서를 가져와서 도장을 다 작성을 하고 도장까지 찍어놓고 제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저씨 결국은 저를 인정해 줄 수밖에 없고 속은 상하지만 그러면서 저도 나름대로 그때는 왜냐면 이런 집회를 해본 적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렸던 것 같아요. 요령도 없었고 지금은 조금 지나니까 어떻게 조금 이렇게 나쁘게 말하면 조금 짧아져서 적당히도 할 줄 알고 요령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 정말 열심히만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고 가장 힘들었던 거는 이제 우리 가정의 문제였고 투쟁을 하면서 힘들었던 게 또 힘들었던 게 뭐냐면 사소한 것에 아무것도 아닌 것에 이해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오해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힘들었던 건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냥 아무 표현도 안 했는데 그냥 지레짐작으로 사람들을 의심하고 좀 왜곡되게 보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면서 서로 상처를 입고 갈라지는 이런 모습들을 하고 뭐 쉽게 말하면 좀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분열된다 그러죠. 누군가가 중간에서 계속 이간질을 해치를 하고 이런 모습들이 그리고 또 우리끼리의 돈독한 신의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무너지는 거를 한 사람 한 사람 무너지는 거 볼 때마다 굉장히 마음이 아팠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제가 이때까지 지나오면서 제일 좀 힘들다라고 느꼈던 부분이에요. 예, 감사합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나온다. 이 장군이 어디 갈 때, 그 장군이 전쟁할 때 배수진을 치는 거죠. 이게 배수진을 치고 끝까지 버티겠다. 이런 것과 비슷해 보이는데, 참. 그래서 이렇게 아까 임숙 씨 같은 경우와 또 좀, 어떻게 보면 좀 다르게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들 속에서 또 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죠?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고, 우리 김충환 위원장님은 또 우리가 투쟁하면서 또 기억에 남았던 것 한번 말씀해 주시죠. 천남수 선생 이야기 들으면서 성주 주민들이 사드 투쟁하면서 각자가 겪었던 가정의 문제 또는 나와서 집회장에서 겪었던 문제들이 각자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가 기록으로 모이면 상당히 좋은 게 되겠다는 생각이겠습니다. 저는 군청 앞에서 한 남성이 집회 시간도 아닌데 오후에 나와서 녹은 초를 이렇게 칼로 다 이렇게 다시 재활용한다고 혼자 그걸 하고 있었어요. 그때 내가 군청에 지나가다 그걸 보고는 사진을 한 장 찍고 낮에 와서 왜 이걸 하느냐고 그러니까 자기가 촛불 집회에 저녁에 못 나오는데 일이 있었어. 뭐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서 낮에 나와서 그 초를 이렇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것이구나. 그러면서 그 뒤에 집회 진행되면서 저는 놀랐는 게 사람이 뭘 이렇게 앞서서 일하고 조직이 만들어지고 권력을 가지게 되면 크든 작든 통제를 하려고 그래요. 사람을. 그러니까 조직원을 통제하려고 하고 주민들을 통제하려고 하는데 저는 보고 놀랐는 게 이게 자발적으로 돌아가더라는 거죠.
각자의 역할을 알아서 다 초를 배포하는 사람, 초를 새로 재생해서 만드는 사람, 또 뭐 겨울에 되니까 장작 패는 사람, 불 피우는 사람, 그다음에 또 프로그램 하는 사람, 또 음향 다루는 사람이 이게 누가 니는 음향을 해라, 니는 뭘 해라 역할을 한 번도 논의한 적이 없는데 각자가 알아서 각자의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자율적으로. 저는 그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성주의 힘이 여기서 나면 그런 걸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집회를 하고 시위를 하면서 그렇게 자발적으로 시스템이 갖춰져서 돌아간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내가 시위도 하고 집회도 많이 했지만 처음 보는 광경에서 굉장히 놀랐어요. 그래서 그때 내가 생각했던 게 내가 지금까지 생각해 왔는 게 잘못됐을 수도 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이 능동성과 자발성을 믿고 따라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도서관, 이게 지금 별동네 작은 도서관에 지금 오늘 하고 있는데 이게 처음 시작할 때 가능하리라 또는 이런 결과가 나오리라고 상상도 못 했어요, 저는. 근데 처음 조그맣게 작은 도서관이라는 게 10평 공간 있고 책 천권 있고 의자 6개만 있으면 설립 신고를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쉽게 생각한 거죠. 근데 이게 지금 54평 공간에 카페까지 이렇게 될 줄은 그때는 생각을 못 했어요. 근데 일을 하면서 이 공사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하고 공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직장 때문에 그 일을 못하는 사람은 오후에 와가 또 딴 것을 하고 꾸미는데도 각자가 이렇게 꾸미는데 어느 누가 이거를 하라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성주 주민들은 집회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이제는 자발적으로 각자 자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것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동력이라고 봐요. 이 사회가 발전해가는 것은요. 과거 독재 권력의 통제 이거에서 주민들의 자치, 자발성 이런 걸로 변해가는 지금의 시대가 왔다면은 그것을 성주의 주민들이 이 촛불 주민들이 온전히 발현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게 우리 사회의 변화를 보여주는 거다. 저는 그래서 늘 이번에 또 독립운동 100주년 하면서 중학생들이 만장거리는 것부터 놀랐어요. 이런 것들이 성주 곳곳에 나타나고 있는 변화의 조짐이라고 보고 이것이 계속 진행되면 성주의 변화가 올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놀랐는 것은 통제가 아니라 주민들의 자발적으로 시스템이 구축돼서 움직이는 것. 여기에 제가 큰 감동과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 다음으로 우리 배미영님께서 또 같은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초기에 제가 되게 어려웠던 건 수면 부족과 밥이 안 넘어가는 그 생존이 정말 위협이 오더라고요. 다크서클이 막 내려오고 그래서 잠 못 자고 그다음에 아이들까지도 저 따라서 회의 따라다니고 막 이런다고 잠 못 자고 이랬던 게 사실 색채 리듬이 다 깨지고 밤에는 또 자야 되는데 계속 퇴복하고 SNS 중독되고 막 이런 게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내가 체력이 안 따라주니까 그 다음날 또 뭔 일이 자꾸 벌어지는데 가는 게 힘들어서 그런 게 좀 제일 힘들었던 것 같고 또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주체할 수 없는 분노를 자꾸 표출해가지고 거기에 이러다 화병 걸려 죽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들 정도로 그런 것들이 처음에는 좀 조절이 안 되고 이래서 힘들었었고요. 기억에 남는 거는 제가 진짜 지금 막 이렇게 다른 분 말씀하실 때도 막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게 처음에 우리 모여가지고 촛불 들고 막 그 많은 분들이 군청 앞마당에 모여가지고 막 촛불 들었잖아요. 물결 파도 타고 이랬던 것도 기억나고 그리고 우리 예그린 제동 회장님 사회 보시고 이런 것도 기억나고 또 쫓겨나가지고 길바닥에서 이렇게 집회했던 것도 기억나고 삭발식 오만 게 다 기억이 나요. 근데 소성리에서 갈비뼈 부러진 것도 기억나고 그랬는데 그 모든 순간에 함께했던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끝까지 함께해 주시는 분들이 저는 제일 많이 기억에 남고
지금 저한테 성주에서 여기에서 생활하면서 살아가면서 가장 큰 힘이 되고 여기에서 꼭 살고 싶다라는 동기가 되는 우리 여기 계시는 촛불님들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갈비뼈 부러질 때도 저를 부축해 주셨던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병원까지 같이 따라가 주시고 이런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늘 집회 장소에 자발적으로 방금 김초환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장작 패던 분, 날로 직접 만들어서 하셨던 분, 그리고 촛불 나눠주던 언니들, 그 다음에 사회 보시는 분, 음량 보시는 분, 진짜 그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던 시간들, 예, 그 모든 게 저는 지금까지도 남아있고, 앞으로도 제가 아이를 여기 이제 셋째 출산하니까 키우면서도 예, 그 아이를 잘 키울 수 있게끔 도움을 주실 그런 선배님들과 동생들이 아닌가.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이렇게 막 집에서 싸우다가 별동네 공동체라는 또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서 우리가 했는데 이분들도 나오셨어요. 그때 저기 이혼도장 안 찍은 상원 씨 정말 잘했고요. 네, 저기 계시는 또 유경 씨도 있고 미영 씨도 있고 한데 네, 그런 분들이 모여서 또 새로운 방향으로 새로운 힘으로 나아가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예. 립서비스도 이 정도면 진실된 립서비스인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아, 뒤에서 하트 그리고 난리 났습니다. 네. 그렇죠. 혹시 또 다른 분들, 여기 앞에 계신 분들 중에 기억에 남는 것 이야기 한번 해주실 분 계십니까? 우리 영철이 형님 한번 이야기 한번 해주시죠. 예. 예, 한번 이야기 한번 해주시죠. 다름이 아니고 사드 배치 제일 먼저 7국군에 배치하려고 했던 거예요. 7국군에 배치하려고 했는데 그때 김감용 도지사님이 반대했거든. 7국군에 절대로 안 된다고. 그리고 난 뒤에 한 5일쯤 돼갖고 나는 정말 성주에 올 줄 전혀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 어느 날 그 7월 13일 날이지 배치된 날. 그래가지고 성주에 칼을 갈고 선상부대에 딱 넘어가는데 헬기가 그 선상부대에 계속 돌았어요. 그런데 그 3일 전에 헬기가 그 사드 배치 지역에 그 자리를 잡으려고 국방부에서 그 확인해 있는 것 같아요. 부지를. 그래서 나는 성주에 올 줄 전혀 몰랐지. 오면은 성주 군수 김한고이가 사드 막아주겠지. 나는 그런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설마 성주에 사드 오겠나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라디오 딱 틀기네. 7월 13일 날 성주에 선상부대 사드 배치 발표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선방숲에 처음 모이갖고 집회를 했지. 해갖고 김한고이 피까지 내가지고 청와대 가가지고 지가 사실 막아준다고 장담했어. 우리들 다 보는 앞에서. 그래놓고 서울역 앞에 가갖고 마음을 싹 베는 이런 놈은 진짜 군수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 너희는 필요 없는 군수야. 성주 국민을 위해서 지가 죽을 값이라도 이 사드만큼 막아줘야 되는 건데 집회 장소 그거 가갖고 마음이 싹 변하면 나 그게 너무 괘씸합니다. 괘씸하죠? 아유 만나마다 괘씸한. 그런데 나는 엄마 고향에 사드 배치한다는 나는 성주 땅에 살고 싶은 성주에 발전시키려고 내가 이 성주에 왔거든. 예. 2006년도 고령에 살다가 성주에 이사 왔는데 2006년도 왔거든. 2006년도
고향에서 살다가 서남으로 이사 왔는데 그날 설마 이 사드는 김한보이가 군수를 하니까 지금 막아 죽겠지 이런 생각하고 했지. 아니 그 라디오 터니까 깜짝 놀랐어. 왜 이거 막아내겠노?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우리들과 엄마 고향에 성주 사드로 우리들 막아내야 되겠다는 내가 진짜 일을 가야고 했어요. 그래 내가 마침 사도 집회 장소에 가갖고 누가 10만 청원 그걸 누가 발표했는데 그래가지고 10만 청원 그거 서명에 하면은 우리가 무조건 10만 이상 하면은 싸다 막아주겠나 미국에서 그런 날 생각하고 우리가 그게라도 한번 해보겠다 가지고 내가 제일 남는 게 그게다 10만 청원. 예, 그렇군요. 그런데 도저히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버텼어. 그게 내가 제일 버티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야기만 해주시고요. 예, 예,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은 이렇게 특별한 일들 또는 기억에 남는 일들 또 이런 사건들, 큰 사건들도 있었지만 또 매우 평범하지만 또 우리의 몸과 삶을 바꾸는 어떤 일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니체의 이 사람을 보라는 책에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막 써 있어요. 잠자는 거, 밥 먹는 거, 그리고 뭐 볕이 조금 드는 창가에 앉아서 책을 보는 거, 진짜 일상적인 이야기들이 쭉 써있어요. 앞에서는 자기 자랑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사람의 몸을 만들고 무의식을 만든다 그럽니다. 성주촉불 181쪽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바람막이를 쳤다. 아스팔트에 구멍을 뚫고 새 파이프를 끼워 세웠다. 그리고 비닐을 덧대어 겨울 찬바람을 막았다. 바람막이다. 청년들은 봄이 올 때까지 매일 새 파이프를 세우고 비닐을 덧대는 일을 반복해야 할 것이다. 우리들이 했던 참 많은 일 중에 매우 어떻게 보면 일상적이고 평범했던 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주변은 매우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투쟁을 구성하고 또 삶을 만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없으면 아무것도 만들지 못합니다. 별동네 도서관의 이 공간, 그리고 뭐 많은 컨텐츠들, 그 다음에 이 책들, 그리고 많은 시간을 들여서 교육도 받았죠. 사실은 사회적 협동조합만도 교육도 받고, 또 우리 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또 이 노안이 좀 계실 건데 서류 열심히 만드셔가지고 또 협동조합 설립 인가 받는다고 정관 만드시고, 그것도 또 서류 제출에 정보 제출해서 또 인가 받으시고, 뭐 그 다음에 이런 일들을 하는 때 했던 수많은 노가다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색칠하는 것들, 조명 다른 일들, 이런 일들을 또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책을 보내주셨어요. 여기에 참 책들이 많은 분들이 보내줄 거죠. 그 책들 중에 또 아시아농기계, 네, 광고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농기계, 네, 농기계는 아시아농기계입니다. 아시아농기계로 온 책들을 또 우리 또 이강태 우리 사무국장님이 열심히 또 도서관으로 갖다 날렸어요. 그때 2층으로 날리는 게 아니라 3층으로 갖다 날렸죠. 예, 그렇습니다. 네, 다리를 후덜덜 떨어가면서 박스를 또 3층으로 갖다 날리고, 그리고 커피 만드는 일, 이런 일들이 없으면 사실은 이런 별동네 도서관이라는 이런 것들이 움직여지질 않습니다. 멋있는 말들만으로 사실은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열단 투쟁고만으로도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 노래 한번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의 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떤 것들과 만나기 위해서는 또 그 사이에 가교, 다리가 필요합니다. 아까 내가 오작교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임숙 씨는 상하 씨하고 관계가 많이 회복됐나요? 네. 네, 다행입니다. 그죠? 다행입니다. 네. 예. 이렇게 가까워지게 된 이 오작교란 걸까요? 뭐 이런 게 어떤 것일까요? 이렇게. 상하 씨랑요? 예. 제가 상하 씨하고 다시금 이혼 도장을 찍지 않고 법정 앞에까지 가지 않고 이렇게까지 다시 좋아진 계기는 언니스 덕분이죠. 언니스? 네. 덜덜덜? 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정말 믿기잖아요. 사실 제가 여기 투쟁하시던 여기 분들하고 같이 이 자리에서 이렇게 무대에 올라와서 마이크를 잡게 된 계기를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저기 뒤에 계신 명언니랑 저희 이제 언니스 덕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언니들 없었으면 아마 저는 아직까지도 방구석에 처박혀서 육아나 하면서 그 동네에서 그냥 맴돌면서 신랑 욕이나 하고 있는 그런 사람에 불과하고 있었을 겁니다. 네. 이렇게 또 언니스, 그죠? 또 선거가 또 한편 굉장히 중요했던 역할을 한 것 같기도 해요. 사실은 우리가 선거에서 모두 낙선했지만 또 그게 우리들의 또 삶의 여러 관계를 만드는데 매우 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예. 다음으로는 우리 김충환 위원장님이 우리 또 성주 주민들과 우리 또 사도 투쟁하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서로 또 관계를 맺고 또 서로 어우러질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어떤 게 있을까 한번 좀 말씀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국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투쟁에 나서는 경우가 곳곳에서 있었습니다. 뭐 평택, 밀양, 제주, 강정 뭐 곳곳에서 있는데 이번에도 그 뉴스에 보니까 그 일부 주민들이 관광버스를 태워서 뭐 외국 유행을 시켜줬다라는 게 있어요. 그게 어떤 뉴스 봤는데 그게 어디죠? 밀양.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국가의 잘못된 정책으로 주민들이 투쟁을 하는데 그 주민들을 이간질시키는 거죠. 이간질시켜서 일부만 갈 사람만 가고 못 가는 사람도 이렇게 분리를 시켜내면서 서로 주민들 간의 싸움으로 인해서 목표가 흐트러지게 하고 주민들 간의 갈등을 유발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전적으로 국가의 책임이죠. 그래서 국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투쟁을 했을 경우 그 주민들이 그 투쟁 이후에 어떻게 좀 더 그 이전보다도 더불어 잘 사는 공동체를 이루어질 것인가가 사실은 성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다 그 중심되는 문제일 거예요. 그래서 성주시는 지금 이제 그 사드를 다 반대했다가 롯데골프장으로 제3부지라는 곳으로 이전되면서 제3부지 찬성을 관해서 또 사주에서 관제 시위를 하게 하고 그 주민들과 또 이간질시키고 이런 과정을 쭉 겪어왔지 않습니까? 그 갈등의 깊이가 한순간에 해소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어차피 우리는 성주라는 지역에서 함께 살아가야 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이 다르거나 또는 과거에 갈등을 일으켰고 믿거나 정오하거나 간에 함께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라서 그런 걸 풀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뭐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로
우리가 했는 게 이제 성주 파리장서 사이 독립만세운동 100주년 기념 행사를 함께 이렇게 지역의 사회단체에 다 제안을 해서 같이 지금 이제 여러 가지 행사를 해나가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오해도 좀 풀리고 한꺼번에 다 풀리지는 않습니다만은 하고 앞으로도 다양한 이제 이 도서관도 이제 이용을 할 것이고 또 다른 이제 이 농촌 체험 관광 사업이나 기농 사업, 뭐 인력 지원 센터, 뭐 그다음에 교육 사업, 문화예술 사업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이게 그냥 만나서 야, 너 옛날에 니하고 내하고 한번 싸웠는데 이제 풀고 술 한잔 먹고 끝내자 이렇게 풀리는 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공동에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통해서 같이 그 일을 해나가면서 자연스럽게 풀리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시간은 좀 걸리지만은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미영 씨 같은 경우도 특히 뭐 우리 전 경찰서장 도준선 경찰서장을 뭐 지적듯이 잡았던 적이 있는데, 예, 이렇게 우리가 또 앞으로 살아가면서 성주에서 살아가면서 또 이제 주민들이라든지 또 다른 분들 주위에 있는 많은 분들 그래도 성주는 다른 지역보다는 강정이라든지 뭐 밀양 청도라든지 이런 지역들보다는 이런 갈등들은 그래도 생각보다 훨씬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뭐 등등등해서 좀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처음에 나오다가 안 나오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한데 그분들도 나름대로의 죄책감에 시달리고 계시는 것 같아요. 뭐 군으로부터 또는 직장으로부터 압박을 많이 받았던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처음에는 많이 탓하고 미워하고 그분들한테 막 분노해가지고 바라소리하고 이랬는데 이게 사실 지나고 나니까 되게 후회되더라고요. 본인들의 입장이나 있을 거고 사정이 있을 텐데 그래서 조금 저는 마음을 바꿔먹은 것 같아요. 이 별동네 공동체의 일원이 되면서 약간 그 모든 사람의 입장과 그 뭐 이런 것들 좀 생각해 보려고 제가 이 사드 통해서 황골 탈퇴를 한번 했잖아요. 그래서 이완영 찍었던 손가락을 어떻게 하겠다 막 이랬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지금의 자한당, 새누리당에 대한 그런 실체를 보고 뭐 박근혜 정부에 대한 이런 걸 많이 보면서 한번 확 바뀌었는데 그걸 통해서 막 분노했었던 거를 이제는 조금 스스로 약간 컨트롤하면서 그 사람들을 지지하고 아직까지도 자한당에 소속돼서 활동한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리고 생각이 저는 그때 막 바뀌었지만 그렇게 저처럼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아서 못 바뀐 사람들도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그럼 나는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면 내가 다시 조금 더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조금 바꾸면 그 사람들의 반응이 다르게 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요즘 좀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같이 살아가야 하니까 그리고 많은 일들을 또 같이 해야 하는 상황에서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하고 의견이 다르다고 무조건 배척하거나 바른 소리 막 틱틱하고 이러면 사실 일이 잘 안 되고 그 사람들도 마음 상할 거니까 약간 좀 그런 좀 유한 생각을 좀 점점 하게 되는 것 같고 이제 뭐 출산을 앞두다 보니까 자꾸 퇴교하라고 회복하지 말라고 회복하지 말라고 막 그러는데 또 안 볼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기는 보는데 약간 그런 좀 유한 생각들을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 이 별동네 공동체에서 만든 이 작은 도서관이라는 공간이 그리고 이렇게 함께 어울려주신 또 많은 가족분들이 점점 한 명씩 두 명씩 이렇게 같이 와서 이 공간에서 뭔가를 같이 하고 또 독립만세운동처럼 뭔가 사업을 같이 하고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학부모 회장도 일부러 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면서 엄마들하고도 어울리고 이러면서 이제 조금 바뀌지 않을까 그 사람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사실 별동네 공동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런데 이완영 찍었어요? 네. 예. 영화에 나와. 몰랐네. 그죠? 제가 박근혜가 안 찍었는데 이완영이 찍어가지고 막
영화에 인터뷰할 때 그랬었어요. 죄송해요. 근데 제가 진짜 이완영 싫어하는 거 아시잖아요. 여기 동지가 나타났어요. 우리 또 영철이 형님도 이완영 끼우세요? 에이 어째했을까 나에. 저 몇몇 분. 예. 거수 한번 해보죠. 거수. 아니 몇몇 분 박근혜 찍은 분 전 알아요. 누구 찍었다고요? 박근혜 찍었다고. 어째했을까 나에. 아니 나 그래서 왜 솔직하시죠? 참. 혹시 이완영 끼우신 분들? 아이고 맞네요. 그래갖고 다. 예. 보세요. 저 혼자 아니죠. 야, 조금 위로되시겠습니다. 그죠? 예. 참, 이 투쟁이라는 게 우리의 삶을. 박근혜 한번 하시죠. 아, 박근혜도 찍었단 말이야. 자, 박근혜 가지고. 자, 박근혜 갑시다. 아이고, 예, 맞습니다. 이명박 잡들어봐, 이명박. 이명박 찍으신 분까지 가겠습니다, 그럼. 예, 이명박 찍으신 분. 이 얘기가 우리 관장님은 안 찍었다고 또 해보라고 그러셨군요. 네. 예. 사실 그렇습니다. 주변에 보면 이명박이 연락이 욕하다가 박근혜 찍고, 박근혜 연락이 욕하다가 그 다음에는 황교안이 또 찍겠죠. 뭐 이렇게 갑니다, 사실은. 예. 우리들이 사실은. 이강태 찍으신 분. 예. 이강태 안 찍으신 분 손 한번 그건 여기서 잡아 들겠습니까? 그죠? 예. 우리들이 사실은 살다 보면은 나쁜 사람, 좋은 사람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관계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좋아지기도 하고 또 나빠지기도 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관계들은 저는 무겁기보다는 좀 가볍고 유쾌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작교도 위에 견우와직녀가 너무 뚱뚱하면은 주저앉아요, 이게. 그죠? 이게 다리도 사실은 주저앉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유 생각할 때나 또는 투쟁할 때도 어떻게 보면 좀 가벼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흔히 무거운 것과 깊은 것을 혼동한다고 합니다. 무거운 게 곧 깊은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무거운 것과 깊은 것은 전혀 다르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표면에서도 깊이를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매우 깊게만 파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인들은 매우 심오했기 때문에 표면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뭐 겉에 치장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귀걸이도 달고 옷도 막 입고 자신의 표면으로 자신의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번에 내가 그 카톡글에다 스웨그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제가 짜르투스트라는 이렇게 거창한 이야기를 꺼낸 이유도 사실은 잘난 척하기 위한 것입니다. 왜냐? 우리들은 잘났기 때문에 거들먹거리고 우리들은 충분히 멋이 있고 매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힙합에서는 스웨그라고 그러지. 거들먹거리고 잘난 척하고 앞으로의 이게 지금의 트렌드입니다. 사실은 그죠? 예.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어떤 깊은 것에 배후에 있는 것들에 대한 상상 때문에 사실은 드러난 것도 못 본다 그럽니다. 드러난 진리도 못 본다 그러죠. 그래서 어떤 것이 있을까 막 깊게 생각하기보다는 그 드러남 속에서 진실을 느끼는 것, 이런 것들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걸 떠나서 좋은 것을 찾아 떠납니다. 그런데 고통스럽고 힘든 것 속에서도 좋은 것을 발견하는 능력, 이가야말로 진짜 탁월한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까 이야기를 쭉 전개했지만은 위버맨시라는 것이 아까 말했듯이 인간을 극복한다는 것이 별다로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미 경험해온 것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험해오는데 우리들은 그것을 때로는 발견하지 못합니다. 우리들의 좋은 것들, 우리가 쭉 해온 것들을 사실 발견하지 못합니다.
이 발견하는 능력들을 가진 것들이 매우 좀 저는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몇 시나 됐습니까? 9시 2분. 예, 1시간 정도 진행했네요. 예. 사실은 지금 사드 문제가 사실은 어떻게 될지 약간 불투명해지고 있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남북한 연락사무소가 폐쇄됐다 그러죠. 예.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오면서 우리들은 때로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철수한 거죠. 남한 그대로 철수된 거죠. 그런데 투쟁한다는 것은 저는 기다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다림이라고. 그것은 그냥 가만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무엇을 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무엇을 하면서. 우리들은 열심히 또 투쟁을 하면서 기다려야 될 것이 같습니다. 농부들의 참외를 노랗게 익은 제동씨 같은 경우도 참외를 기다리려면 물도 주고 퇴비도 주고 그죠? 꺼지기도 덮었다 열었다 열심히 하고 이러면서 사실은 참외가 있기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참외는 햇볕을 보고 자연의 힘을 받아서 지가 익어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예. 사드가 차례된 이후에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상상하는 평화가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한 평화협정이 된 뒤에도 여전히 우리는 평화를 외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오면서 투쟁을 하면서 우리 속에 찾아온 평화롭게 살고 있는 우리 그리고 평화롭게 이렇게 투쟁하고 있는 우리들의 평화를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평화는 우리들 속에 찾아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평화를 느끼는 것, 발견하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 인간을 극복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성주는 이렇게 말했다 라고 우리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노래 민들레처럼을 마지막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봄이 되면 게스트 앞에 밟히고 밟혀도 다시 일어서는 민들레처럼 우리 성주의 모습들이 민들레를 밟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드가 아직 있잖아요. 그래도 끝까지 한번 민들레의 톤으로 한번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수한 발길에 짓밟힐 때도
잠시 하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 중에 혹시 성주 촛불일기와 성주 기행, 성주 문화에 대한 여러 가지 문화재라든지 또 우리의 자연경관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책이 성주 기행입니다. 이 책이 없으신 분들은 오늘 저쪽 좌측에 보면 배치되어 있습니다. 공짜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 보시는 분들 방송이 저로 내뺐군요. 네. 책 비치러 갔습니다.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도 여기 우리 별동네 도서관에 오는 분들에게는 저 책을 무료로 가져가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돈도 샀는데 차를 한 잔 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아메리카노 2,000원, 라떼 2,500원입니다. 아닙니까? 3,000원? 너무 싸다 2,500원. 3,500원? 쏘리 죄송합니다. 라떼가 3,500원? 라떼가 3,500원입니다. 오늘 619회 차 우리 성주 촛불 문화제는 이것으로 북톡 콘서트로 진행했고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드 배치 차례 성주 촛불문화제 619회차는 별동네 작은 도서관에서 치러졌습니다. 여러분, 성주는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이 말씀하셨죠. 행동하는 시민의 힘, 저희도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주말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사드 가고 평화 오라.